68배 안정자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10년. 외로움에 잠길 법도 했지만 며느리 유나린 덕분에 정자의 노후는 따뜻했습니다. 아리는 25에 진우와 결혼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손재주가 좋아 미용사로 일하며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댁에 얹혀 지낸다며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정자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린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린은 친정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시던 미역국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정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단독주택을 아들 내외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아린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집인데. 괜찮아. 너희가 여기서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아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 집 안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방을 정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주었습니다. 새 커튼을 달고 부드러운 침대를 들여놓고 작은 책장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언제나 어머니 것이에요. 이 방은 평생 어머니 방이에요. 정자는 아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노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평온함은 어느 겨울 저녁, 진우의 떨리는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린이 사고가. 정자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다가가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린이 못 살렸어요. 뭐라고? 퇴근길이었어요. 신호 위반 차량이 아린이를. 정자는 비틀거렸습니다. 진우가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정자는 그의 팔을 뿌리치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정자는 천을 걷었습니다. 아린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정자는 아린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린아 깨어나. 엄마 왔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자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딸이었는데.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붐볐습니다. 아린은 동네에서 인기 많은 미용사였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착하셨는데. 진우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누구보다 크게 울었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해. 정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들도 많이 힘들겠지. 정자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많아지면서 진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슬픔보다는 지겨움, 초조함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정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헛것을 본 거겠지. 슬픔에 지쳐서 그런 거겠지.
사흘간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린의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현관에 놓인 아린의 신발, 거실에 걸린 아린이 찍은 가족 사진, 부엌에 놓인 아린이 쓰던 앞치마. 정자는 아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아린이 정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물건은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손으로 보낼 거다. 하지만 어머니, 그 아이의 흔적을 느끼며 보내고 싶어. 내가 할게. 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잃은 채 돌아섰습니다. 정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우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용기를 내어 아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아린이 즐겨 쓰던 라벤더 향. 정자는 눈물을 참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용 관련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하나씩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린의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린은 정리를 좋아했습니다. 정자가 옷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 그때 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자 손에 들린 상자를 보자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요? 아린이 방에 있었어. 이게 뭐니? 그냥 옛날 잡동산이에요. 그냥 버리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상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잡동산이면 왜 자물쇠를 채웠겠니? 열쇠만 찾으면 되겠구나. 어머니, 그냥 버려요. 필요 없는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자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정자는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상자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아린의 비밀일까요? 아니면 아들의 비밀일까요? 정자는 다시 아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쇠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편지지. 하지만 열쇠는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 볼펜, 영수증들. 정자는 책들도 한 권씩 펼쳐보았습니다. 혹시 책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책을 펼쳤을 때였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정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린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정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환자명 윤아린, 진단명 악성 종양 말기, 예상 생존 기간 6개월 이내,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두 번째 서류, 수술비 견적서였습니다. 3천만 원.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예약 날짜는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모두 시어머니인 안정자로 변경했습니다. 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리나, 너 아파하고 있었구나. 1년 전부터 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저녁이면 발 마사지를 해주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다니며 웃었습니다. 치료비로 쓸 돈을 왜 쓰지 않았을까요? 왜 수술을 받지 않았을까요? 정자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채무자는 진우. 대출 금액은 1억 원. 담보는 정자 명의의 이 집. 그리고 보증인은 윤아린. 날짜는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아린이 병을 앓기 직전이었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진우가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린을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아린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진우 오빠 사업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이 집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보험금으로 어머니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없어도 어머니는 이 집에서 평안하게 사셔야 합니다. 어머니를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자는 절규했습니다. 왜 나를 먼저 생각했니? 왜 치료를 안 받았니? 아리는 자신의 목숨보다 시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치료비로 쓸 돈을 모아서 시어머니를 지키려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자는 서류를 꼭 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사흘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돈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집이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증인으로 세웠습니까? 아린이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내분이 말기 암 환자였던 것 알고 계셨습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내가 치료를 포기하고 당신 어머니를 지키려 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 달 후 정자는 아린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은 기부했습니다. 책은 도서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 즐겨 쓰던 빗과 향수는 간직했습니다. 아린이 남긴 보험금으로 정자는 2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진우의 빚을 정리했습니다. 아린이 원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나머지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윤아린 장학기금. 가난한 집안의 미용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아린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 날, 정자는 아린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참석했습니다. 5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미용사가 되겠습니다. 정자는 웃으며 학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린이가 너희를 응원하고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아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방은 아린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정자는 책상 위에 작은 액자를 놓았습니다. 아린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정자는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 내 삶에서 가장 빛난 딸이었다. 내가 남긴 사랑으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거야. 너는 죽지 않았어.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아이들의 미래 속에서 계속 살아갈 거야.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아리나.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의 어머님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